안녕하세요. 인력스쿨 일본약대 이론화학 개념 완성반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은 과목 소개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론화학이랑 무기화학, 유기화학이 있는데 이 과목 소개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론화학반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본약대 이론화학 개념 완성반. 제가 처음에는 기초화학이랑 화학을 따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이론화학반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이론화학 교육과정 핵심 개념을 공부해 볼 거고요. 분량은 약 35강 정도 예상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어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본 약대 일본 대학 입시 화학에 필요한 기본 개념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약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본 약대여도 상위권에 갈수록 전체적인 화학에 대한 이해는 꼭 필수이기 때문에 약대가 아니어도 일본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화학을 공부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교재는 필기랑 자체 제작 교재,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어떤 일본의 이론화학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일본약대 이론화학 개념 완성반은 1강은 이렇게 과목 소개 학습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 2강부터 해당 단어 일본어 표현 정리를 하고 교과 내용을 설명하고 기본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자체 교재를 한국어로 작성을 한다든지 하시는데 저는 이제부터 계속 일본어 교재를 한국어로 해설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일본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익숙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일본 대학에 진학을 하셨을 때 일본어 교과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익숙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본어로 처음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일본 약대 입시에서의 화학의 중요성. 일본 약대는 사립대의 경우 화학, 영어, 수학을 수험하시면 됩니다. 일본 약대 합격을 위해서는 꼭 화학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화학 개념, 화학 문제에 대한 독해력이 부족하다든지 화학 개념을 하느라고 화학 문제를 실제로 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영어랑 수학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이제 시험 직전에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화학을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서 65점을 맞으시면 합격하는 게임인데, 화학을 아예 못하면 65점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영어 수학을 아무리 잘하셔도. 그리고 영어 수학의 경우 한국 교과 과정과 비슷하지만 화학의 경우는 대학교 일반 화학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화학 1, 화학 2를 합친 것의 약 3배 정도의 양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과거문들을 좀 보신 분들은 무기화학이랑 유기화학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쉽게 점수 딸 수 있잖아요. 암기만 하면 되고 이제유도 공부가 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화학, 유기화학 문제에서도 이론화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복합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엔 유기화학이어도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론화학의 물질량이라든지 몰수 계산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계산 문제는 일본 친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배분 점수가 이론화학이 참 높습니다. 자, 일본 약대 이론화학의 특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화학은 한국의 고등교육과정 화학과 비슷하다? 아닙니다. 화학 1과 화학 2의 단원명을 보시고 일본의 이론화학 부분 단원명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융합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식 단원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당히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학문별 단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체라든지 용이라든지 산화환원이라든지 한국의 경우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조금씩 섞어서 나오는데 일본은 어려운 것도 처음부터 딱 가르쳐버립니다. 일본 화학은 지문 해석 능력과 방대한 지식량, 정확한 계산 능력을 요구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단순 암기를 평가원이 좀 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정말 깊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에 응용이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일본 화학은 생명과학 같이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80%가 암기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셔도 암기만 하면 사실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게 일본 화학의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 65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게 일본 약대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입시의 특징이고요. 문제 난이도가 한국 대입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도쿄대든 오사카대든 별로 성적이 높지 않은 대학이든 100점 만점 중 60점에서 7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하도록 설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양이 많다든지 수준이 높다든지 해서 한국 친구들의 대입 스타일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 문제를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꼭 출제를 하는데 이게 겉보기에만 유기화학 개념이 쓰였다는 거지 풀어보시면 이론화학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50%를 차지하고요. 이 계산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지문에서 골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학 용어와 개념에 대한 독해력 또한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인 수험을 하시는 거니까요. 일본 약대 화학 문제는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인데 학교에 따라서 60분에서 80분까지 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약 25문제에서 45문제 정도 되고요. 이거는 학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빨리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문제에서 45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럼 정말 간단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많고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 구성은 대지문이라고 해서 긴 문장이 나와 있어요. 5개에서 7개 정도. 이 지문에서 여기 밑줄 친 A는 어떤 물질이니? 이 밑줄 친 부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식이니? 하고 물어보는 게 많고 지문에 소문제 5에서 7문제가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입시에 익숙하시면 이 대지문 문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도 학습해야 하는 양이 많은데 문제 유형 자체도 독특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시간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연간 학습 전략과 실제 문제풀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론화학 교과 내용의 특징은 주요 내용은 상태 변화, 고체의 구조, 기체의 성질, 용의 평형, 고체, 기체, 액체 다 배운다는 거고 화학 반응, 그 중에서도 산, 염기, 산화, 환원, 적정이라든지 또 반응 속도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산, 염기,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모든 대학에서 꼭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특히 약대의 경우는 산, 염기나 산화, 환원이 꼭 나오고요. 모든 대학이 출제를 꼭 하기 때문에 산, 염기, 산화, 환원을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는데 이제 산화, 환원이랑 산, 염기 빼고 다른 단원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염기는 다 맞춰요. 왜냐면 꼭 출제되는 거 애들이 알거든요. 근데 상태 변화 개념이 내가 부족한데 상태 변화 문제가 나왔다. 화학 반응에서도 반응 속도 부분이 내가 약한데 내왔다 하면 못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 염기, 산화, 환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이 모든 단원 개념까지 고루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인력스쿨의 화학 강의 특징은요. 문제풀이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화학 기초 부분을 생략합니다. 주기율표라든지 결합의 종류 등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2강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이게 화학 1에서는 이제 한국 화학 1에서는 되게 깊고 자세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건너뛰어도 되는 건가?
하고 당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입에서는요, 그냥 뭐 정의가 뭔지, 용어가 무슨 뜻인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대학에선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대학에선 좀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화학은 한국보다 이해보다 암기, 계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한국 화학에서는 상당히 모든 걸 깊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야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더 깊게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참고서도 얕게 나온다든지 뭐 참고서 뭐 두꺼운 거 사면 너무 많이 나오고 얇은 거 사면 너무 생략돼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제 다 가르칠 시간은 없으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화학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은 화학 1이 정말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화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한국 교육과정의 화학 1 참고서를 보면서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필기도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노트 쓰시면 됩니다. 저도 노트 쓰긴 했었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려요. 일본식 필기 노트. 일본 친구들은 바인더 노트, 르즈리흐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개념량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뭐 스프링 노트라든지 그냥 노트, 분리가 안 되는 노트 가지고 다니면 나중에 이거 또 개념 노트니까 또 본단 말이에요. 그때 가지고 다니기 힘들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추가할 때 좀 귀찮겠죠, 노트면. 그래서 뭐 바인더 노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에요. 저도 결국에는 그냥 일반 노트 많이 썼습니다. 단원별로 나눠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컬러풀하고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가독성이 높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는 여러분들의 필기 노트입니다. 일본 대학 준비할 때는 이거 노트 만들기 이게 언제적 공부 방법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강 보시면 인강 조교들이 다 예쁘게 노트 만들어주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좀 불안한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뭐 그냥 믿고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내가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대입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순서는요, 이제 35강에서 40강 정도 될 텐데, 그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2강은 물질의 구성, 입자, 화학, 결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거고요. 이게 뭐 거의 화학 1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화학 1처럼 깊게는 안 가르칠 거고요. 간단하게, 개념만 간단하게, 뭐 정의랑 용어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이후로는 화학량과 물질량, 뭐 이것도 화학 1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더 많아요. 단위라든지. 일본에서 선호하는 단위가 더 종류도 많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유효 숫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시는 대학에 따라서 유효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1, 2강은 뭐 후루룩 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로 애매모호하게 뭐 3, 4, 5, 6, 7, 8, 9, 10 내용으로 넘어가기보다는 1과 2를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드린 거고 앞으로 구체적인 안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